안녕하세요. 해외 발송입니다. 오늘은 해상운송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요청하여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첫 번째 단계는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선 상호 계약한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는 납기 약속한 날짜까지 화물이 배송될 수 있도록 생산 일정을 맞추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한 날짜까지 화물을 배송할 수 없다면 바이어와 재협상을 통하여 납기 일자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 선사 홈페이지 또는 포워더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선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바이어와 계약한 인코텀즈 조건이 CIF 조건인 경우 수출자가 확인하고 FOB 조건인 경우 수입자가 선박 수배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선박 스케줄을 확인할 때는 아래 정보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선박 입출항일 및 시간. 2. 운송기일. 3. 선박 출항 예정 시간. 4. 도착 예정 시간. 5. CY 카우고인 경우 화물 수취 마감 시간. 6. 서류 마감 시간. 추가로 화주는 화물 운반에 필요한 컨테이너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운송회사에 연락해 필요한 날짜에 컨테이너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내륙 운송회사에 연락해 원하는 날짜에 화물을 선박이 있는 터미널로 운송할 수 있는지와 스케줄 및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중간 업무를 지원해주는 포워더에 맡기는 것이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기의 부분을 모두 확인했다면 바이어와 계약한 인코텀즈 조건에 맞춰 선박, 내륙 운송, 컨테이너 등을 예약하거나 혹은 바이어가 직접 예약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수입자에게 전달해줍니다. 만약 바이어와 체결한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수출자가 선적을 예약해야 할 경우 선사 혹은 포워더에 선적 부킹을 의뢰합니다. 이때 해상 운송을 진행할 경우 선적 의뢰서를 출발지 도착지, 포장 개수, 각 포장 상자의 종량, 부피, 상품명 등과 함께 지정 선편에 예약을 의뢰합니다. 참고로 해상 운송 진행 시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만을 선사에 보내 선적 예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선사들은 이후 선화증권 발급 시 반드시 기입해야 할 수출 품목, 중량, 수출 신고 필증 번호 등에 대해 화주들에게 일일이 확인 절차를 다시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이후 유선을 통한 확인 작업 중에서 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출 화물의 통관 절차가 EDI로 이루어진 뒤 선사들이 적하 목록을 작성하기 때문에 선적 의뢰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수출 신고 필증 사본도 제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워더가 업무를 대행합니다. 화물을 바이어에게 보내기 위해 선박을 예약하고 수출자는 화물을 한국까지 운반할 내륙 운송도 예약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내륙 운송 방법으로는 육상 운송, 철도 운송, 기타 방법이 있으며 화주는 화물의 양, 종류에 따라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반된 화물은 바로 선박에 선적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 일시적으로 분류된 뒤 몇 가지 절차를 추가적으로 걸친 후 선적하게 됩니다. 해상운송의 경우 CY, CFS 등에 보관됩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운송회사를 통해 화물 마감 시간을 확인한 뒤 해당 시간에 늦지 않게 화물을 배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국가는 자국을 오가는 물건에 대한 통관을 진행합니다. 통관은 수출지에서 한 번, 수입지에서 한 번, 총 2번 진행하게 되며 수출자가 화물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면 세관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수출 신고를 진행할 때는 아래 서류를 세관에 함께 제출하고 이후 수출 신고와 검사가 끝나면 수출 신고 필증이 발부됩니다. 패킹리스트, 상업송장, 원산지 증명서, 수출 신고 필증. 수출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신고 서류는 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진행 전 관세사를 통해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부된 수출 면장은 출항 전까지 포워드를 통해 선사에 전달해야 합니다. 수출 통관이 완료되면 화물을 배에 선적하게 됩니다. CY나 CFS 또는 공항 보세 창고에 보관되던 화물이 선적되고 선적이 완료되면 수출자는 선사나 포워더로부터 선화증권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체크비엘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기재된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이 확인되면 수출자는 바이어에게 어떤 제품을 선적했는지 그 내역을 최종적으로 전달하고 BL 원본이나 사본을 함께 보내면 됩니다. 요즘 발생되고 있는 파나마운하 문제, 수에즈운하 문제가 없다고 전제한다면 부산에서 미국 뉴욕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23일에서 39일 소요되며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까지 걸리는 시간은 37일에서 최대 60일 소요됩니다. 특히 이 소요 시간은 단순 항구에서 한국까지의 이동 시간으로 상대국에 도착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고 바이어와 약속한 지점까지 화물이 이동하려면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사건, 사고들로 인해 사전에 계획한 시간에 도착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세계해운위원회 WSC
에 따르면 2020년부터 2년 동안 바다에서 손실된 컨테이너의 수는 연간 2,301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적하보험으로 추가적인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해상운송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상운송을 좀 더 편안하게 진행하시려면 일어서서 새 친구 하나로 연락주세요.